저희가 이제 그 학교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를 정해야죠. 한숨을 요즘에 괜찮으세요? 애들이 고민이 많죠.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래도 또 너무 현실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팍팍하지 않은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선생님께 오늘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지금 저희 뭐 한 6군데 전문대 제외하고 6군데 쓸 때 보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중동단, 중동단 그 다음에 이제 서예대, 예,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세종대, 국민대, 네, 네. 뭐 수원대, 경기대, 경희대, 경희대 많죠. 학교 진짜 많죠. 정말 많죠.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학교들이 거의 다 뭐 아닌 곳도 있지만 인서울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참 많이 몰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일단 머뭇머뭇거려요. 그죠. 머뭇머뭇거리면서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봐, 어디 쓰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무 상향이죠, 이제 이러면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상향이고 무엇이 낮춰 쓰는 거냐 도대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 상향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선생님 어떤 걸까요? 아마 친구들이 생각하는 상향의 기준은 그 수치적인 것들을 근데 또 수치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수치라고 하시면 이제 경쟁률? 네, 경쟁률. 근데 이제 아마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단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런 상향이라는 거는 애들이 그냥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대부분 다 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상향이냐 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두 가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수치, 경쟁률에 관련되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그래서 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가진 학교, 나 때는 제가 이제 수시 시험 볼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때 180대 1 학교가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단국대학교요. 단국대학교.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아니야. 이거 무조건 내보낸다. 왜냐면 본인 지금 엘리트 코스 밟았다고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개원예고 출신의 단국대학교 수시 한 방에 합격. 그래서 뭐 수능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아까워서 수능을 봤는데. 아까워서 또 보셨어요? 뭐하러 보셨어요, 수능은? 이거 내보내면 안 되겠다. 뭐 어쨌든. 네. 근데 지금 그때 단국대나 뭐 지금 단국대나 단대뿐만 아니라 뭐 중동단, 국민 뭐 저거 전부 다 그냥 정말 높잖아요, 수시 때는. 진짜 높죠. 정말 경쟁률이 높아서 이제 그 최상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근데 지금은 또 그때랑 그 당시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 100단위가 넘어가는 그 경쟁률인 학교가 있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경쟁률이 낮다고 할 수 있는 뭐 2대1 뭐 이런 학교들도 있죠. 1대1인 학교도 있고. 이제 그렇게 수치적으로 따져서 이제 뭐 기준을 나름대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상위권에 속한 학교다, 경쟁률 상위권, 여기는 뭐 중위권이다, 여기는 중하위권이다,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제 기준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제 생각에는 이런 기준 플러스 내 개인적인 기준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만의 개인적인 기준. 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입시라는 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도 아니고 언덕? 반드시 넘어야 할 언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속해 있을까, 그래서 내가 과연 뭐 몇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 자체가 내가 몇 명을 이길 수 있을까, 뭐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 저희가 하기엔 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과연 이들 중에서 몇 대 1의 그 한 명이 될 수 있을까를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학원으로 치면 네. 그 학원 무리에서 네. 항상 내가 여기서
뭐 연기 1등이다. 뭐 노래가 특기면 노래가 1등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뭐 나름의 기준 중에 하나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내가 지금 속한 그룹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비단 개인 레슨이 아니라 학원의 입장에서는 학원에 네.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 솔직히 안다고 봐요. 내가 연기 여기서 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뭔가 되게 교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알잖아. 또 그냥 대충 보면 또 뭐 이게 안다고. 근데 그냥 이제 연영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연습해야 돼, 연습 열심히 해야 돼, 연기 잘해야 돼,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평균화되는 기준 자체가 일단은 몇 대, 뭐 수백 대 1을 뚫을 수 있는 그 정확한 기준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제가 라이브 때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우리 또 뭐 그건 있잖아요. 굉장히 뭐 잘생기거나 예쁜 학생들은 그렇게 뭐 외모에 대한 플러스 점수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잠깐 내려놓은 상태예요. 왜 내려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런 기준이 아니라면 네. 일단은 연기 실력을 쌓아야 되고 노래 실력을 쌓아야 되고 네. 무용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들이 맞다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원 무리가 됐든지 간에 뭐 어느 무리했든지 간에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되는가.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혹은 뭐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교들을 쓸 때 뭔가 조금 스스로에게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쓸 수 있는 이유가 또 마련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참 이런 것들이 상담을 할 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 보통은 이제 6군데 학교를 쓴다라고 할 때 학생들은 상담을 해보셨을 때 보통 다 몇 군데 정도를 상향으로 쓰던가요? 근데 정말 학생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학생마다 많이 다른 것 같고 또 이제 본인들이 처음 만난 선생님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선생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어떤 자신의 생각을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이제 이쪽을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얼마 이제 뭐 많이 접해봤다고 해도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마다 되게 천차만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는 이 고3 친구들, 네. 그러니까 입시를 처음 치러보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상향인 학교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을 6군데 모두 지원하는 경우들이 되게 꽤 많은 것 같고, 네. 이제 한번 경험해본 친구들 혹은 뭐 처음 경험해본다 할지라도 본인이 지금밖에 도전해볼 기회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경쟁률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그럼 내가 좀 경쟁률 낮은 학교로 이렇게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줄여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정할 때 본인의 상황도 되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보면서 감히 이제 뭐 저희가 너는 상향이야, 뭐 너는 하향이야,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네. 거긴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현재 이 학생이 저희는 이제 단체를 보는 거고 뭐 개인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을 워낙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연기 능력과 지금 이 학생의 연기 능력과 그냥 단순 수행 능력에 따라서 표현력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수행 능력에 따라서 등수를 굳이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객관화된 시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객관화된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자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래요. 난 주인공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늘 주인공이었어. 하지만 이거를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 삶의 주인공들이 다 모여있는 주인공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한 명 뽑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조금은 객관적으로 시선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입시를 치러보거나 입시를 혹은 뭐 몇 차례 치러보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넘어지고 좌절해서 막 그냥 하향 대충 써서 학교 가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부분들을 본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 뭔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뭔가 부합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연습을 더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